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21일 하늘이 생이래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제가 어제 문익환 목사의 아버지인 문재린 목사가 세우고 문익환 목사 본인이 담임하기도 했던 한빛교회에서 예배했습니다. 유원규 담임 목사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각 정당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데 사람은 없고 승리만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죄인이 누굽니까?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기 이익 추구에 도취된 자여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될 거 알면서 알고도 출마해서 될 사람 앞길을 막는 놈입니다. 당선 가능성에 천착해서 가치와 사람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태도, 이것이 한국의 선거 문화로 뿌리내린 것은 아닐까요? 비례대표 투표는요, 한 표 한 표가 유효표입니다. 비례대표는 가치, 신념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일까요? 4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번까지 운동권이 장악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 체제 아래에서는 이 운동권들이 당선권에서 사라졌다. 대신 상위 번호에 교수와 전문직이 포진해 있다. 주류 김종인의 쿠데타에 운동권이 반발하고 있는데 총선 후에 주도권을 빼앗길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비례대표 2번에 셀프 공천한 김종인 대표. 뒷번호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 꼼수다. 이렇게 언급했다. 네. 이 신문의 의도는요, 사설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야당이 당시 철진한 이념의 수렁에 스스로 빠져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비례대표 명단은 당의 체질이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할 만큼 달랐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이런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야당도 집권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네, 이 신문은 다름 아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운동권을 몰아낸다는 이유만으로 김종인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념의 문제입니까? 상식에 해당하는 사안이지요.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근래 당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은 당의 득표 목표치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2012년 총선만 해도 더민주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은 15번이었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순번은 11번이었다. 김 대표는 따놓은 당상인 2번을 집어들었다. 그가 지난달 2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가 비례대표에 큰 욕심이 있느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한 말은 빈말이 됐다. 그가 사심이 없었다면 셀프 공천을 해도 순번은 당의 최후 안정권으로 보는 15번 안팎이어야 한다.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만 4번을 지냈고 올해 76이다. 다시 비례대표가 되면 80세까지 의원을 한다. 노욕이요. 집요한 권력 의지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 조선일보 말대로 순수 전문가, 학자가 포진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비례 후보 1번에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올랐는데 2004년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인정했고요.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이 가담한 해공 국가안보포럼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안보 공약을 종북 좌파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우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한 해외기업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해 당론으로서 강하게 비판해오던 야당의 입장과 180도 다릅니다.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했습니다. 자살로 자신의 과오를 묻어버린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지요. 경향신문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왔다가 당규 개정으로 대표이사가 되더니 이제는 막후 실세를 자임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김종인 대표는 권력 행사를 자제할 분 같진 않다. 네, 이런 발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아가 더민주를 김종인 당으로 만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김종인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더 이상 킹메이커 노릇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요. 전날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애를 쓰겠다는 그 발언까지 감안하면은 직접 자신이 대권 후보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김종인 대표가 대권 레이스에 꿈이 있다면 김종인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 이러면서 반격하는 문재인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이 과연 용인할지 의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대표는 어제 심야 지도부 회의에서 자신이 결정한 비례대표 명단을 수정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오늘도 비례 결정을 거부할 경우 김종인 비대위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야당 고위 관계자는 일부 순번 변경을 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조선일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비례 1번 박경미 교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대표로부터 아주 최근에 제의를 받았다면서 김종인 대표의 친인척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교육부 차관이던 시절 몇 번 뵙고 해서 추천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창경 교수는 김종인 대표의 부인 김미경 전 이화여대 교수의 사촌동생입니다. 한편 방산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도 김종인 대표가 안보 전문가라면서 직접 발탁한 인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중앙일보 보도였고요.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 회장은 당초 비례대표 후보 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부가 접촉해서 급히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공천입니까? 사천입니까?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에서 탈락했던 경기도 의정부 갑의 5선 문희상 의원과 초선이자 비례대표인 백군기 의원을 구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수색이 강한 문희상 의원의 경기도 의정부 갑과 백군기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용인 갑에는 두 사람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당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논란 정리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반사이익, 기회조차 걷어차는 야당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에서도 참신성이나 소수자 배려의 정신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도덕성과 정체성 등에서 흠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다른 지역에
전략공천하는 돌려막기 공천도 했다. 경선 탈락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질지도 의문이지만 다른 낙천한 후보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오만함은 야권의 이런 지리 멸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민심의 역풍이 불어도 야당이 너무 약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여론의 비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그것은 여당의 승리가 아니라 야당의 패배임을 야권은 분명히 직시하기 바란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엔 새누리당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지목한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일 피일 미뤄왔는데 어쨌든 가부당간 오늘 결정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유승민 의원이 공천에서 예상대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자 한국일보는 경선에 붙인다 이랬는데 그냥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여전히 유승민 의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다린다. 그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29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공천 명단을 살펴보면 김무성 대표 계열은 사실상 전원 생존한 반면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성적표는 저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 당사자인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의 공천 배제, 친유승민계 의원들의 대거 탈락, 그 이후 공천 흐름이 진박에서 비박으로 돌아선 기류가 상당히 엿보이는 것입니다. 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원내외를 막론하고 몰락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편 공천에서 배제된 친이명박계 좌장격인 서울 은평을 이재호 의원 탈당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재심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이 지역 공천이 유재길 전 은평 미래연대 대표로 확정된 상황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네요.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구별로 성인 600명을 상대로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종로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오세훈 45.1,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32.6 이렇게 나왔습니다. 12.5%포인트 차인데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오차범위 바뀌긴 마찬가지인 곳은 대구 수성갑인데요. 더민주 김부겸 51.5,
새누리 김문수 38%였습니다. 광주 서울에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가 39.5%, 더민주 양향자 후보가 24.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유명 씨름선수 출신인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가 36.7%,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39.5%, 네, 김경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만기 후보를 따돌리고 앞서가고 있네요. 신설된 경기도 수원무에서는 더민주 김진표 후보가 36.7%, 새누리 정미경 후보 29.9%였습니다.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실려서 생소했습니다. 두산 모트롤이란 회사가 있는데 두산그룹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가 직원에게 스스로 직장을 떠나도록 종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면벽 책상 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식인데요. 졸아서는 안 되고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활용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보를 포함한 서적조차 읽을 수 없고 어학 공부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왔다고 또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용만 회장, 인재 중심의 경영을 하는 두산이라고 했는데 농담을 왜 하십니까?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병원 신임 농협회장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덕규 후보 측에 대해서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선 투표를 앞두고 1차 투표에서 낙마한 최덕규 후보가 자신 명의의 김병원 후보 지지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전송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물론 최덕규 후보 본인 휴대폰으로 돌린 문자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김병원 후보가 최덕규 후보를 매수한 거 아니냐, 두 사람 사이에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강제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비례대표 2번을 스스로 발급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당 안팎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다니요? 김 대표가 하위 순번도 아닌 남자 1번 후보에 자신의 이름을 꽂으면서 셀프 공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선 사령탑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배수진을 치는 관행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전두환 정권 출범 이듬해인 1981년 민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대표는 85년 다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뒤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민자당으로 2004년 호남 지역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간판으로 비례대표 선수를 쌓았습니다. 이번에 제1야당 간판으로 공천장을 받음으로써 비례대표로만 5선이라는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할 진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 대표가 그동안 비례대표 출마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한 점에서 말 바꾸기 시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4번 해봤어요.
뭐 비례대표라는 게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 영입 당시 의원직은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과연 비례대표에 무슨 큰 욕심이나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초도 없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때만 해도 비례대표에 욕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지금 77세예요. 내가 이 젊어지는 국회에 가서 어디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쳐다보신다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곤욕스러운 일이라고. 지금에 와서 내가 뭐 그걸 추구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 셀프 공천 논란에 대해 김 대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5차, 6차 북핵 실험 막고 싶으면 이겁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훈련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36년 만에 당대회를 앞두고 핵 강국의 위상을 부각시켜서 김정은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7년, 8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증강된 것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개발했는지 이거는 확실치 않지만 스커드나 노동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 탄두가 장착돼 실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핵실험을 거듭하면 탄두가 소형화, 경량화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문제지만 우리한테는 핵 탄두가 장착된 중단거리 미사일이 문제 아닌가. 1차적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육자회담 개최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효과도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줄이는 대신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미국, 중국이 북한과 물밑 조율을 통해서 평화협정 논의가 기정사실화되는 것까지 내다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임기 중에 5차, 6차 북핵 실험을 목도하는 수치를 미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